우리 6.3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잠실 7동인가요?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를 지금의 정부는 우리 경찰 기동대 50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0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많은 경찰 기동대들을 투입해서 폭행도 서슴지 않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투표함을 막았던 이유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계속해서 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투표지가 남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를 배부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우리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전 선관위였던 선관위원장과 우리 사무총장에게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던 선관위가 이렇게 쉽게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거였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대통령의 사저를 밀고 들어가서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던 경찰들을 우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만을 위해서 일하던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국민들의 편에 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유럽 순방 중에 있는데,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저도 갔다 왔고 어제 전도사님도 다녀왔었는데, 그 자발적으로 모인 젊은 청년들 80% 90% 이상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젊은 부부들도 있고,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폭도 취급하면서 경찰도 한 명의 시민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피해를 주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죠. 여러분,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이전 정권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대통령 잘못이다라고,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광화문에서 무수히 많은 민주주의를 자청하는 단체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외쳤던 그 외침들과, 언론과 방송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잘못이니까 사세하게 그 시간에 뭐 했는지 밝혀라고 했던 언론들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럼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외침에 앞장서서 바로잡고 해결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원하는 법들은 오늘의 발의해서 내일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왜 조용합니까? 선관위의 그런 문제들도 법을 만들어서 내일 당장이라도 통과시켜서 그 법을 집행해서 선관위를 조사하고 그런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 많은 시민단체, 교수연합, 종교단체들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의 정의와 그들의 자유와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자신들의 편에 국한되어져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한편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6.3 지방선거가 원천 무효가 되고 당일 투표를 다시 해서 그 자리에서 수교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선관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전산으로 기록해서 다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후보 간의 표를 잘못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이게 해도 그 누구도 그 기록을 볼 수가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이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검증받지 않는, 여러분, 공무원 노조가 나와서 이제 전자투표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쓰임받고 싶지 않다고 전자개표 투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허지돼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6월 3일 이 일이 있었을 초반에 언론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갑자기 앞다투어서 막 이런 상황들을 보고하고 선관위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마치 이들이 이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막 나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런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들이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가 단순하고 순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위한 가정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분별함으로 경계하고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제 7월 7일이 되면 여러분 이런 목소리도 이 지금 산동교회 예배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7월 7일이 되면 여러분 이런 목소리들도 목사가 앞에서 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판 차별금지법이라고 일컫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7월 7일이 되면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검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우연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 나 여기 산동교회 저 사람 목사 고발할 거야, 고소할 거야, 그러면 최대 뭐 10억까지 뭐 배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도둑질한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도둑이야, 거지라고 비난하면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엄성을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한 판결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인터넷에서 이제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불법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내가 기분 나쁘다, 내 존엄성이 훼손됐다, 내 자유를 침해당했다 고발하면 여러분 벌금 물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도 그거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그것을 불의하다고 여기면, 고발하면 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핸드폰으로 그런 이야기 할 일 없어. 여러분 그렇게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정부를 비판하지도, 선관위를 비판하지도, 경찰을 비판하지도, 국회의원을 비판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비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온전하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국가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자유라고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게 지금이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피해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나라이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 계속해서 함께 옮겨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